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이제 한 분만 판다 시간 왔는데요.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우선 오늘 원래 그 김현성 평론가가 나오셔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이 더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제가 양쪽은 다 아마 헷갈리고 있네요. 네.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한 말은 정정합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더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가 아니고요.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잠 안 깼죠? 네. 잠이 제가 안 깼죠?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 했어요. 한 번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그 얘기인데요. 저는 이거 진짜 이 방송이 되면은 사실 저에 대해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겠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 변호사 하고 싶습니다. 노소영 관장 변호사요? 노소영 관장 변호사든 최태원 씨 측의 변호사든 알뜰게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처음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네. 크게 말씀하십시오. 1조 4천억이잖아요. 요구한 게. 요구한 것만. 그 퍼센트지로 하면은 어마어마 1%만 아니, 해도 퍼센테이지가 얼마야. 42.5%라는 건데. 그러니까 성공보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예?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성공보수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제가 궁금하지 않아요? 약정했으나 생각했으나 무슨 뭐 승소가액의 몇 프로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아니지, 당연히 절대. 네. 1%만 해도 얼마인데 이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좋겠죠. 실제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아니야. 뭐 부러워하지 말자. 그냥 또 이런 방송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모르면 그런 부러워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또 줘요 따로. 있을 수 있겠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재벌가 이혼 소송이요? 네. 재벌가 이혼 소송은요, 이렇게 찌끄러게 남는 것들이 또 있어요. 찌끄러게 남는 거? 그건 모르겠네, 제가.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자,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요. 그동안에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해서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갑자기 선회했습니다. 맞소송 하겠다. 근데 애들도 다 컸고 당신이 그렇게 그 여자 사랑한다면 가라. 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빌어주겠다. 이건 오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일부러 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심경의 변화,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우선 먼저 심 변호사님. 네, 그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8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친족들에게 20년 전에 마음의 빚을 갚겠다면서 1조 9,600억 원인데 1조 가까운 돈을 증여를 했어요. 마음의 빚을 갚는다. 네, 20년 전 내가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가족들, 친족들의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20조를 나눠줘요? 아니요, 1조. 1조를 나눠줬습니다. 1조를 증여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또 그 TNC 재단이라는 거를 설립해서 네. 그 이제 김희영 씨, 그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씨와 함께 그 공동 설립을 하면서 20억을 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면은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때요? 왜 했냐고요? 뭐 본인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네. 이혼 소송 많이 해요? 하죠. 근데 요새 이건 개인이 사적인 얘기인데 저 원래 이혼 전문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원래 전문 아니에요. 원래 이혼 전문만 하신다고. 근데 제가 이혼 전문이에요. 그죠. 저 사실 저는 부동산 전문도 해요. 근데 저 원래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저도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있잖아 왜. 예? 근데 왜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비중 중에서 이혼 소송도 꽤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혼 소송 전문이 아닌데 나한테까지 이혼 소송 의뢰가 들어올 정도면 주변에서 진짜 많이 하는구나.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 왜냐면 그 있잖아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힘든다는 거보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게 좀 있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죠 사실은. 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이혼 소송 잘 못한다는 게 요점이에요? 야, 근데 되게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선거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 백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 얘기 안 듣고 이제 예전에 우리 이렇게 남의 얘기 들으면은 그거 막 재가공해가지고 팍 릴리스하는 이 능력 대단하신데? 네. 일단 못한다는 거잖아. 자기는 이혼 잘 못한다. 나한테 오지 마라. 신유진한테 보내라. 야, 대단하시다. 내지는 노영이가 낫다. 뭐 여기서 영업을 하시나? 네? 자,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이제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당해봐라 이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 이혼을 안 하게 되면은 재산은 그대로 남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또 남편 이름으로 됐으니까 할 그렇죠. 것이고 네. 또 지금 현재 최태원 씨가 그 내연녀라고 불리는 그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뭐 하려고 이 노소영 관장이 계속 그 빈집을 지키면서 외로워하겠습니까? 나이도 젊은데. 네. 나 같으면은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네가 이걸 모르고 시작하진 않았겠지? 그래? 너 나 같으면 사실 42%가 아니야. 나 같으면 80% 일단 청구해. 물론 인지됐다며 그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보시면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으나 노소영 관장이 먹고 살 게 없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맞겠죠. 본인도 아티스트 나비 관장에 본인 남편이래. 아버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또 추징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집은 그죠? 돈이 없겠지. 네, 뭐 어찌 됐건 간에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그 상당 집사잖아요. 부분 많이 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많이 냈죠. 전 하나도 안 냈지. 전 많이 안 냈고 전 주당은 좀 달라요. 확실히 노태우 보면. 전 대통령 어쨌든. 좀 냈죠. 네, 뭐 반성하지 않고 이런 게. 그 다른데. 장난도 계속 반성하잖아요. 네, 반성하고. 네. 노씨 일가랑 좀 관련이 있어요? 노씨 일가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노씨라는 거. 어쩐지 평소 성향과 다른 얘기들 해가지고 너 왜 그러나 했어. 아니 어쨌든 성향하고 오케이. 무관하게 그분이 근데 굉장히 잘하고 보시면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 먹고 살기 있까 없냐 떠나서 약간 이건 뭐 뇌피셜일 수 있는 뇌피셜이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SK의 경영권에 항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최태원 의장 입장에서 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상속 지분도 똑같고 지금 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름 공개됐어요. 내연녀 이름 얘기가 되죠. 이미 다 본인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아, 본인들이 공개한 어제 그래도 김모 하지 씨 마세요. 하지 뭐뭐 마요. 씨라고 하세요. 잡혀가나? 어쨌든 김모 씨 사이에 지금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총이 4자녀예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 그래요? 예, 네. 보셨어요? 네, 사진은 사진도 봤죠. 보여줬죠.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이 4자녀들의 상속 지분 똑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죠? 상속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살아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그리고 언젠가, 재산을 계속 처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처분된다 하더라도 결국 물론 최태원 회장 지금 그 얘기는 해요. 무슨 뭐 경영권은 아이들한테 남겨지지 않겠다. 근데 언젠가는 뭐 다 처분해서 한 주가 남더라도 내 자녀가 나눠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속 아니, 얘기는 그거는 시기상조다. 경영 판단에 저는 그렇게 보지 의해서 않아요. 없어지는 네. 거냐, 사행의 의사를 없애는 거냐, 이게 따라 그러니까요. 달라지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경영권의 문제가 될 건데 네. 어찌됐건 간에 공식적으로 지금 그 전에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통해서라도 본인 지분을 확보해 놓고 싶었을 거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시 본인이 사후에라든지 뭐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세자녀한테 다시 지분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세자녀 중에 누구 하나한테 좀 지분 구조를 높여줘야 그래야 향후에 있을 수도 있을 일종의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배다른 형제들과의 지분 싸움에서 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사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다른 형제 한 명이 생기고 이쪽 형제가 3명이 있으면요. 일단 엄마들은 내 자식들의 지분을 지켜주려는 당연하죠. 마음이 엄청나게 강해지잖아요. 근데 남편 이름으로 가 있으면 그 남편도 물론 내 자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n분의 1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빼서 뭔가 뒤로 다른 방식으로 해놓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내 건 먼저 확보해놓고 내 거는 내 자식한테만 주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기서 좀 법적으로 한 가지만 따져보고 싶은 게 우리 3명 다 법조인이니까 이 노소영 관장이 이 부부 재산에 대한 분할이지 그 자녀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실은 법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상속 뭐 미래의 상속 이런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재산 분할하지 않습니까? 애들 크니까. 근데 예, 재산 분할할 때 이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1조 4천억 원이 과연 큰 금액인지가 문제인데 저는 이미 2017년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1조 가까이를 처분하고 그리고 계속 처분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1조 4천억을 청구했다는 건 너무 현실적인 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42.3%인가를 지금 네. 청구한 건데 그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년 산 사람들은 그냥 5대5 청구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42%, 41% 이렇게 나눠서 청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42.3%라고 명확히 나눠서 청구한 거는 나름대로 이 노소영 관장이 결혼에 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그 비율이 좀 다른 이혼 사건하고는 특수하게 다르다라는 것 때문이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뭐요? 그러니까 지분 형성 과정 내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아마. 그냥 단순히 네? 내조가 아니죠. 지분 형성 그거는 과정 때문에 그럴 단순히 건데. 청와대를 뒤에 이제 뭐 밥 해먹고 뭐 빨래하고 옷 갈아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소영이 당시에 대통령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이 기본적으로 이 치부를 하게 된 근간이 됐다는 거. 그거를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40.3%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말하는 40.3%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계산 시계에 의해서 나온 거냐. 이걸 좀 알려달라. 어차피 뭐 50% 청구가 40.3% 청구가 다 인용 안 될 건데 뭔 상관이요? 냉정하게. 근데 이게 아이, 굉장히 그건 모르죠. 저는 아이, 현실적이라고 제발 봐요. 왜냐하면 20년 전 마음의 빚도 1조인데 아니 30년간 산 그 아내에게 1조 4천 못 줍니까? 아이, 줘야 그거는 됩니다. 이 정도는. 그거는 당연히 줘야죠. 네. 야, 그거 20년 대단하시네. 전 마음의 빚이 예? 친족들에게 아니. 보통 친족들에게 20년 전 마음의 빚을 졌다고 1조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 무슨 이게 네. 무슨 일반인 데려다 놓고 미국처럼 배신 문제 판도하는 거 아니고 20년 전 마음의 빚을 네가 1조 줬으니까 30년 산 부인한테 1조 4천을 본인이 주고 싶어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 본인의 무슨 판결을 재산을- 그렇게 쓰겠어요. 아니, 본인의 재산에 대한 양재동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봐요. 본인이 판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1조 4천억 다 나올 일은 절대 없을 것 다 같은데. 나오지 않고 왜 근거가 어? 뭡니까? 아니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게 단순히 내가 뭐 부동산 뭐 아주 심플하게 둘이 결혼할 때 빵원이었는데 다 벌어서 이걸 만들었네. 예를 들면 저기 뭐 제프분 제일 아마존이나 편하죠. 그게 예? 편해요. 이것도 네. 아니고 이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냥 놀고 먹고 지금 속된 말로 백수였는데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건물을 많이 줘가지고 그게 다 내 재산이네. 100% 상속 재산 이것도 아니고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형성되는 과정에 좀 독특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50% 이렇게 안 하고 42몇 %라고 나름대로 계산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라는 게 인허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어쨌든 재벌가의 맏아들하고 대통령의 큰딸이 결혼한 로얄 패밀리까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이 여기까지 오고 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소영 관장 또는 그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일반적인 가정주부라든지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보다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클 여지는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SK라는 이 회사의 파운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아마존에 제프 베이소스가 50% 툭 띄워주고 이것처럼 42점 몇 %를 전부 다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퍼센티지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좀 비난받을 여지 있게 행동한 것이 너무 많다. 왜냐면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거든요. 근데 폐지가 되고 그 대법원에서 그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판단이 난 후에 바로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합니다. 자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 그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의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혼외자가 있다라고 할 때도 자신의 뭐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런 사과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노소영 관장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뭐 고초를 겪었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비난하는 그 내용을 언론사에 보냈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매우 그 당시에도 뭐 의문이다 아니면은 좀 비난받을 여지가 컸는데 지금 그 후에도 계속해서 뭐 친족들에게 재산을 1조 가까이 나눠준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제 혼외자의 그 어머니인 그 분 A 씨와 뭐 함께 뭐 재단을 설립해서 공동 투자자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서 전혀 아내와 처자식에 대한 배려가 없다. 배려 없는 모습이 굉장히 좀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근데 그거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종류의 파탄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한쪽이 이혼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데 지금 양쪽 다 이혼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파탄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만 청구하면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게 지금 3억 노소영 장관이 3억을 청구한 거니까 그 부분은 거기로 끝나는 거고 네. 나머지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재산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재산을 나눈다는 것도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소송을 낸 이후에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나눠줬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재산들은 원래는 안 나눠줬던 것하고 똑같이 재산 분할의 기본 대상 재산으로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기여를 따져가지고 각각 나눈 다음에 이미 최태원 씨가 나눠준 것들은 다 최태원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근데 이거 파탄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한 그리고 거 난 아닌가요? 다음에 이제 그 퍼센티지 나눠진 대로 찾아오는 건데 파탄 네.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네. 소송을 제기할 때 해요.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42.3%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나눠준 최태원 재산은 씨가 포함시키지 처음에 않은 것 소송을 같아요. 제기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당연히 파탄이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파탄이라고 보죠. 이런 경우는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파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혼을 하기를 원하면 당연히 소송은 되는 것이고 다만 이혼을 할 때 위자료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안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거가 별개로 이제 더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SK의 당시 관계가 어땠나. 근데 특히 당시 SK가 얼마나 잘 발전할 수 있었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지창금처럼 쥐어준 그 돈과 그 기회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무형, 유형의 자산 제공들이 어떻게 형성을 하게끔 만들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는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당연히. 애매한데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SK텔레콤이 인허가 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91년도인가 기록에 따르면 91년도인가 SK텔레콤 그거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91년도 대통령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대선은 92년 12월에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SK 쪽, 선경이죠. 선경 쪽에서 한국이동통신, 요거 이제 인허가 사업을 받았는데 이동통신 사업 진출하는 거야. 그거, 야, 대통령 사위 아니야? 이거 특혜 아니야? 대통령 사돈개월. 그래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반납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반납을 하고 YS 때 다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 겉으로만 놓고 보면 그거만 야 우리 따질 YS한테 수 있지. 받았잖아. 무슨 노 씨가 뭐를 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여지는 있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왜 기록에 의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겉흙의 기록은 그렇지만 속내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노소영 관장이 그런 얘기들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건데 네. 이 단순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과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 또 사위인 최 회장 간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노소영 관장은 본인의 기여도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 상속 재산이 아니라 당시 뭐 대한텔레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모든 얘기를 다 깔 수도 있다. 왜? 노 관장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다 나오면 최태원 회장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법리적인 타격은 안 받죠. 까놓고 여기서 당시에 무슨 정치자금에 불법 거래가 있었다. 그런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난 얘기예요. 네.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다만 그룹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타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꺼려지면 최태원 회장 측하고 노소영 관장에서 물밑에서 뭔가 타협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작전을 짜는 사람, 즉 최태원 회장 쪽에 짜는 사람들이 저기요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장님 이 아니라 뭔가 무정의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최태원 회장 결단일 건데 그래서 저는 노소연 관장이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록에 의하면이 아니라 내면에는 이 SK텔레콤의 형성돼가는 과정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으며 당시에 노 씨 일가라고 할게요. 노태우 대통령 쪽 당시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궁금해지는 그게 거는 정체가 아니겠어요? 과거의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요점은 그거예요. 사실 남의 부부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더 기여를 했냐 누가 얼마나 더 못했냐 이거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재벌가들의 소송에서는요.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되게 조용히 자기네들은 시끄럽지 않게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그 신세계에 있는 우리 또 이부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태신라 현재 지금 뭐 정영준 부회장도 그랬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좀 시끄럽게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끄럽게 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 흘러가는 거 보시게 되면 일단 여성에게 매우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이 사건이 절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쪽 변호사라면 상대방 변호사하고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는 정리를 할 거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이게 덩치가 커서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들을 그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한 건데 예전에 정용진 부회장 이혼했죠. 이주영 삼성회장 이혼했죠. 그다음에 또 이부중 호텔신라 사장 이혼했죠. 이 세 사람의 재벌가 이혼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네. 자식. 속된 말로 배다른 형제 또는 뭐 혼외 자식 있냐 없냐. 왜냐면 이주영 부회장이나 뭐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혼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뭐 여자 측도 그렇고 남자 측도 그렇고. 근데 이 최태원 회장 케이스는 혼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SK의 이제 경영권의 문제. 더군다나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그 소버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경영권 방어에 한창 어려움 겪었던 2000년대 초반에 결국 2000년대 중반에 최태원 회장이 선물 투자하느라고 회사 돈 가지고 해가지고 들어갔다 왔잖아요. 동생이랑. 그 배경도 소버린 때 당한 게 있어서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랬다라는 이제 관측이 있을 정도로 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SK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혼 소송은 여타 있었던 재벌가 이혼 소송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이거. 지금 2340 쓰시는 분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가 SK 성장의 동력이었다면 뭐 정경유착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로 인해서 얻어진 이득은 재산 분할이나 지금 그 형성과 관련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남의 일인데 남의 이혼 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이제 남의 이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은 아니고 SK라고 하는 이 큰 회사의 그 지분 구조가 사실 바뀌게 되면 경제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좀 논의해 보자는 거죠.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재벌가 이혼 우리가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면 왜 이혼한 줄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성격차. 어쨌든 육책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이 공개했어요. 본인이. 다 공개했어. 그렇죠. 오픈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사생활인데 뭐 이렇게 하냐는 그거는 사실 좀 비난은 좀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죠? 네. 요즘 이제 이혼 사건이나 가사 사건 이런 걸 보게 되면 단순히 이혼 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상속, 그죠? 그다음에 뭐 유류, 자산가들은 그다음에 뭐 공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그 재산 관련된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홀히 해놓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이 지분 구조에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여담입니다만 꼭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 중에 외국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이혼할 때 돈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전 계약서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혼전 계약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죠. 근데 한국 현실에서 그게 저는 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쓰면 좋은데 너무 사무적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한데 우리는 이제 결혼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영희 변호사 저랑 결혼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벌이에요. 결혼을 해요. 이거 뭐 내가 결혼할 때 이게 회사 지분이 걸려있으니까 단순히 상속 문제도 아니고, 그쵸? 단순히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아니고, 야, 영희야, 나랑 이거 쓰자. 기분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요? 재벌이니까 좋구나.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가. 우리가 쓰라고든 얘기는 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하면. 또 효도계약서 얘기도 하죠. 나중에 분쟁 생기지 말고 자식이 등 돌릴 수 있어 쓰세요, 아버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가 쓰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현실과는 다 다르게 돌아가니까. 감정적으로는 쓰기가 좀 어렵죠, 수 그거는. 있는데. 근데 그게 1세대 창업주들은 이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세대 오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열거하신 많은 부부들은 2세대 지금 재벌들에서는 다 지금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고 다시 재혼을 할 때, 첫 번째 이혼할 때는 그래도 쉬웠는데 두 번째 만약에 재혼해서 또 재산에 대한 또 분배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재벌 구조의 그 만연한 이혼 풍조 이런 것들 때문에 혼전 계약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는 그럼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민법이 특유자산과 공유자산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엄격하게. 네. 그래서 특유자산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취부한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내 재산, 저기까지는 네 재산.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둘이서 같이 살았을 때부터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이게 바로 혼전 계약서 쓰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한 명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는 것도 있지만 한 명하고 이혼하고 또 그 한 명하고 결혼한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또 사실은 또 재산 나누기 다시 또.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그런 사건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안 하시죠? 지금 김태문 선생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한 명하고 네. 이혼하고 또 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한 명하고 이혼하고 그 사람은 왜 한 명하고 이혼했으면 그냥 이혼이지 뭐 또 근데 왜 또 또 재혼할까? 애들이 있으면 또 정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죠. 하지 말지 그러면. 자, 어쨌든 요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 7681 하시는 분께서 법무장관 지명으로 이제 김태현 변호사 차기 법무장관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 왜 보내셨을까 이해가 안 가네요. 김태현 변호사님 팬이 있어요. 그런가 봐요. 청문회는 통과를 못한다니까요. 네, 486 저는 하시는 누구누구와 분께서 다릅니다. 저는 솔직해요. 저도 빨리 결혼해서 이혼 소송을 노변과 신변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빨리 얘기 결혼해서 있었는데 이혼 소송을 일단 요점은 중요한 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분이 일단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이혼은 될 것이다. 두 네. 번째. 그렇다면은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재산 분할은 이 사건은 되게 얽혀 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처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그걸 몰랐을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알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까? 아니면 당연히 요구하면서 미리미리 뭔가 좀 정리를 다 해놓고 경영상 판단이나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실손해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잘 해놓고 나서 나 돈 없으니까 이만큼은 나눕시다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영 지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차피 정말 원하는 만큼 다 나눠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친족들에게 나눠줬던 주식이 다 우호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경영권 방어에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최 씨가 경영권 방어는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네. 다 최 씨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노수용 관장이랑 그 김모 씨 입장에서 보면 네. 엄마가 누구냐, 외척이 누구냐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신의진 변호사였습니다.